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 그게 일본 문화의 본류가 돼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에로티시즘의 세계가 일본 사랑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물론 지금 문명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일본에서는 남녀의 관계가 좀 믿지 못하는 세계가 되고, 결혼을 하고 있어도 자꾸 그 안에서 뭐 사회적인 그런 평판 때문에 이혼을 못 하더라도 안에서 이혼 상태가 되고 불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런 어떤 사람의 감정의 불변성을 믿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애초에. 예. 그러니까 사랑은 거 누구 감정이 항상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제가 믿지 않고 현재의 나의 욕망을 믿네요. 쫓아가네,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세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호칭이 많아요. 가족의 호칭. 예. 아까 오빠, 누나, 그러니까 그런 그런 세계가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형하고 오빠하고 다르다 이야기했잖아요. 누나하고 언니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빠나 누나의 세계는 예를 들어 노래를 해도 엄마야 누나야, 이거는 엄마와 같은 그런 고향 그리움 같은 그 향수 같은 것을 누나라는 말에 속에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빠 생각, 오빠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나타내는 노래죠. 이런 세계가 그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그런 사랑의 세계로서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빠나 누나라는 말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그 현재를 나타낼 때 뭐 오빠 뭐 그 동생 그런 거 없잖아요. 브라더라고 하면은 뭐 위아래 없이 뭐 올다 브라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도 한마디로 브라자로 통하는 거니까 나는 몇 번째 아들이다 뭐 이런 말 안 해요. 그 영어에서는 나는 시스타가 몇 명이고 브라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영어에는 위아래가 없듯이 한국에 있는 오빠와 누나, 그 오빠와 형, 누나와 언니 하는 구별이 일본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은 호칭이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그 친족어가 친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한국은 2,000개가 넘어요. 일본은요 2개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오지상이고 여자는 오바상이에요. 모든 친족은 그러니까 아저씨 아줌마죠. 남을 부르는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일본에서는 친척을 부를 때 똑같이 씁니다. 자, 오지상에 해당되는 한국 호칭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외삼촌, 초삼촌, 폐부, 수부, 처배부, 처수부, 외배부, 외수부, 고모부, 이모부, 단수, 재단수, 외단수, 내단수, 초단수, 정수, 외정수, 재정수, 내정수, 초정수 등 아저씨까지 또 많이 있죠. 큰 고모라든가 작은 고모라든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한국어의 세계예요. 일본에는 오지상 한마디라니까요. 뭐 관계가 없어, 그냥 오지상이에요. 그만큼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단어가 없다는 거는 네, 그런 정이 없는 거죠. 고모부하고 이모부의 정이 다르잖아요. 고모부 그러면은 고모에 속해 있고 이모부는 이모에 속해 있어요. 이모라는 것은 엄마의 여자 현재니까 엄마와 비슷한 존재죠. 그러니까 좀 엄마의 좀 다른 버전 같은 그런 거니까 그런 사랑해 주는 것이 똑같은데 그 엄마와 같이 쓴소리를 안 해요. 뭐 공부해라든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이모한테는 그 상담할 수 있고 고모는 좀 아버지 쪽이니까 좀 가문이 갖고 하니까 조금 우리 집안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모는 이모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고모부는 고모에 붙어 있고 이모부는 이모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모부가 조금 더 달콤한 그런 다정한 세계가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본은 없어요. 그런 하나하나가 한국 분들은 식당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모 불러요. 이모라고 말해야 반찬도 하나 나오고 그런 정의 세계가 더 그러니까 이모가 훨씬 더 가까우니까 고모라고는 안 하죠. 안 하죠. 네. 고모라고 안 하는 그런 게 일본에는 없단 말이에요. 2002년에 사실은 그 한류붐의 먼저가 사실은 겨울연가가 아니에요. 겨울연가는 2004년도지만 2002년도에 처음으로 한국 영화가 일본에서 개봉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브로라는 영화입니다. 집으로 네. 그 아기가 그렇죠. 그게 일본 사람 정말 감동시켰어요. 할머니 사랑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근데 이것은 사실은 할머니 영화가 아닙니다. 외할머니 영화예요. 이게 도시에서 조금 그 어렵게 살다가 그 외손자를 데리고 엄마한테 가는
딸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다가 엄마한테 그 던지고 아이를 도망가죠. 맡기는데 처음에는 완전 뭐 은속 부리고 하여튼 그 말을 안 듣고 근데 외할머니가 말을 못해요.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말을 안 하고 아주 꾸준히 뭐 치킨 뭐 KFC 먹고 싶다 그러면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백숙 같은 뭐 닭을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요리해 이거 아니다 하면 던지고 그러고 나중에 맛있게 먹고 하는 그런 외할머니의 사랑의 세계가 묵묵히 그렇게 사랑해주는 이거는요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외할머니 세계인데 일본 사람 몰라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마지막 그 감독이 이렇게 띄우는 이게 자막이 뭐냐면은 이 영화를 이 세계의 모든 외할머니께 바칩니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 외할머니라는 말은 한국 사람만 알고 있고 한국 사람만 느끼는 세계라는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가 주는 느낌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아주 한국 분이면 가슴에 있는 그 추억의 그 외할머니죠. 이게 뭐냐면은 엄마의 엄마니까. 그 엄마의 그러니까 자기 가문이 아닌 자기 손자는 당연히 자기 가문이니까 요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관계적인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없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왔다가 언제 갈지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딸이 고생해서 키우고 있는 그 지집에 가가지고 또 고생하는 자기도 똑같은 길을 왔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마음으로 딸에 대한 그 딱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더해져서 엄마의 사랑이 2배가 돼서 내려오는 사랑이에요. 그게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런 세계가 외할머니라는 한마디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은 외할머니라는 말을 모르고 그런 세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그 오래오래 사기, 나야나 사기가 많아요. 오래오래 사기, 피싱 사기죠. 뭐냐면은 전화해가지고 나야 나 이렇게 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근데 뭐 하여튼 노인이 나왔다 그러면 나야 나 이렇게 한마디 해요. 그러면은 누구누구야 하면서 손자 이러면 됩니다. 그래 누구누구 지금 야쿠자의 차에 부딪혀가지고 바로 2천만 원 입금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그래 알았어 뭐 2천만 원 입금해줄게 뭐 계좌번호 말해 하면서 2천만 원이면 2억이에요. 그냥 2억을 그때 송금해버려요. 왜 그러냐? 한국의 할머니 같으면은요 손자의 목소리 정도는 구별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면접 때 만나고 자주 만나고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요 일본에서는 평생 한번 손자의 전화는 받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손자의 전화가 야쿠자에 부딪히고 사회적인 문제로 곤란해 있다. 뭐 하여튼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내리사랑은 있으니까 배를 끼친다. 일본 부모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똑같은 마음인 거죠. 똑같은 사랑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전화가 올 때 하여튼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니까 뭐든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슬프구나. 그게 1년에 그러니까 공고되는 숫자만 2만 건이고 그 상담 전화 그러니까 신고 전화는 22만 넘어요 1년에. 그리고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점점 친족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손자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게 바로 근데 그걸 어떻게 속지? 그런 거예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는 얼마나 곤란하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 전화해서 그렇죠. 이렇게 했어. 이건 긴급하다고 느껴지는 거군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는 판단 안 가고. 전화 통화를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누구 그러면 그럼 누구 나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름을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 이것도 노래지만 그 노사연의 노래 바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요 그런 사랑 하나하나를 먹어가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그 한국 분들을 그 많은 그 좀 연세 드신 분들 많이 일본에 모시고 갈 때 정말 느끼는 것은 한국 분들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연세 드시면 드실수록 누구든지 사람을 가족과 같은 종으로 대해요. 누구를 만나도 그 순간에 그 가족의 종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성장해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사랑을 고루고루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다양해지고 마음이 열리고 누구를 만나도 가족과 같이 되는 거죠. 일본은 반대. 일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반대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 뭐 요가나 호텔에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잖아요. 일본 할머니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냥 가려고 걸어가는데 이렇게 피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스미마셍 하면서 왜냐면은
존재해서 미안하다 이거죠. 누가 할머니가? 할머니. 왜냐하면은 자기는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일을 안 하고 아주 가치를 산출하지 못하는 사회적인 어떤 책임이 없고 역할이 없는 사람은 일본에서는 돈만 쓰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있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면서 뭔가 미안한지 모르잖아요. 이게 한국 할머니는 완전 반대예요. 뭐 내가 할머니다 하면서 나는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하면서 사랑을 주는 편에 서 있으니까 떳떳대요. 이 모습을 정말 대조적으로 볼 때 숨죽이고 살고 있는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볼 때 일본인의 인생은 늙어가는구나.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은 익어가는 거예요. 노사연의 이 바램이라는 노래가 정말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 해준다면 그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런 노래는 일본에서 절대로 없거니와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늙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세계가 이어가는, 그러니까 자녀의 사랑, 현재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계속 쭉 이어가면서 익어서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 아들도 한국에 자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식구들이 그 처가집 식구들이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 2달에 한 번씩 모여요. 지금도 면접은 그렇게 자주 모이지만 뭐 생일이다, 뭐 생신이다, 아니면 뭐 집들이다 자주 모이는 편인데 우리 아들이 그 딸이 그렇게 그 저가집 식구들의 그 사랑을 먹으면서 이렇게 고모부의 사랑, 이모부의 사랑 하여튼 그 삼촌, 외삼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골고루 먹고 있는 걸 보니까 한국은 정의 뷔페 식당이다. 정의 뷔페 식당. 일본은 반찬 2가지. 그냥 우동하고 소바 뭐 이런 거죠. 국수 2가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사랑이라는 세계가 한국에서 이 남녀의 사랑이 진짜로 저를 구해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 집사람 보면서도 항상 그거를 생각해요. 일본에 있었으면 이 사랑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겠지? 그 사랑이라는 세계를 몰랐겠지? 그냥 한 번 스쳐 지나가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은 있어도 정말 가족이라는 정말 가족의 세계에서 남녀가 영원히 가족은 괴로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화인데 그게 2016년도부터 시리즈로 나온 영화지만 첫회 영화가 뭐냐면은 그 야마다 요지라 감독이라는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런 가족 영화를 옛날부터 찍어요. 근데 그런 감독인데도 첫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노부부가 그 대가족이에요. 대가족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이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못 살겠다 하면서 뭐 그런 한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하다가 알겠다 하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제 당신이랑 같이 살겠어 뭐 하는 건데 이게 끝났다. 아주 행복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죠. 근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는 같이 있어줄게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다. 예? 그때까지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한국은요, 이제 노사연 노래, 예?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한 사람, 예? 그대뿐입니다. 있잖아요. 저 높은 곳에 하늘나라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죠. 같이 이 둘이 이 그대뿐인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가족은 괴로워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죽을 때까지 갔어. 죽으면 따로 살자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모르지만 이거다. 이게 이제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충분히 못 느끼는 것의 근원은 결국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그렇죠. 그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그런 애정들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게 사랑인지 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렇죠. 경험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렇죠? 가족에서
그런 그 다양한 정의 세계가 전개해가는 그런 문화를 경험하지 근데 일본도 못했죠. 대가족 문화가 없었어요. 있었을 텐데. 옛날에는 있었죠, 당연히. 예, 근데 그러니까. 문화의 기본이 일본은 인간은 남이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험은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을 수가 없었죠. 유교가 잠깐 들어왔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고향에서 저희 큰 집과 작은 집, 사촌 관계, 아버지 형제분 이렇게 위아래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촌끼리라고 사촌 아시죠? 네, 알죠. 사촌끼리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원래 아들만 셋인 집이었는데 사촌은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하니까 말씀대로 그 관계가 되게 풍부해졌던 거죠. 거기다 이제 큰 어머니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머니 형제는 이모도 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고모 돌아가신 고모서부터 하여간 아주 폭넓게 관계를 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정을 지금 대표님 얘기 쭉 들으면서 계속 내가 그 예전에 저하고 관계 맺었던 어른들 또는 뭐 형제들 사촌들이 떠올라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든 간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하는 감정들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이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드네요. 그렇게 예를 들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그 여자 형제가 없어요. 남동생 하나만 있으니까. 요즘은 한국도 다 아기가 없는 가정들이 많이 없는 가족들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오빠, 형, 동생 하는 거니까 아우 하는 거니까 그것은 정말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족이다 하는 인간이 곧 가족의 그 문화라는 것은 남인데도 오빠가 되고 그 관계를 남인데도 만드는구나. 형이 네, 되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저는 그 하숙집에서 오빠라고 불리면서 그것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코드가 생긴 거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감정이 이런 거구나를 네. 배우셨다는 거죠. 네. 네. 부모로부터 나온 형제 간의 사랑이 이렇게 전개돼 가는구나 하면서 그러면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다든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연결된 거예요. 오빠 집사람도 오빠라고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사랑을 맺을 수 있을 때 이게 가족이에요. 아무 뭐 불자연스러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가족의 연장선에 남녀의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일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일본은 남이에요. 남녀는 남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남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본에는 일본의 속담 중에 한국 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한다 하는 속담 하나. 현재는 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부자지간에도 부부간에도 결국은 그쪽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은 남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남이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서로 존중하면서 남으로 살자. 그러니까 내가 남 대하듯이 예, 예. 이렇게 서로 좀 조심하고 존중, 예. 이렇게 예. 예의 갖추고 신경 쓰고. 그럼 그게 부부간에서도 같이 살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